네, 재벌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재벌들의 갑질 횡포, 또 그로 인한 의뢰 아픔이 커다란 사회 문제를 부상한 현 시기에 이분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2부 전체 시간을 할애해서 여유 있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LTE 장비 MNG 시스템을 활용한 이동중개차가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옆에 계신 것처럼 또렷이 들리기는 하는데 저희가 얼마나 스튜디오에 모시고 싶었으면. 예. 네. 저도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잘 들리네요. 예. 네, 저희가 세종시로 지금 MNG 장비가 나간 거는 최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네. 그 장관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세종에 내려가 있는 다른 부처 장관들에 비해서 세종시에 머무르는 기간이 훨씬 길다고 들어서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네. 제가 세종시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유는 저희 직원들과의 이제 스킨십도 늘릴 뿐만 아니라 네. 저희 공정위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 차에 들어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지난 14일이 취임 1주년이셨죠? 예. 네. 그 가방은 여전히 잘 있습니까? 예, 근데 뭐 계속 들고는 다니는데 약간 네. 낡아서 지금 교체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예. 네. 예.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 나는 어쩌다 공무원, 그러니까 어공이다 이런 말 자주 쓰셨는데 공직 생활에는 적응이 좀 되셨습니까? 예, 뭐 사람의 생활 습관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어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임기 3년을 계속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공직자로서 보다 잘 적응해야 하고 네. 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늘공의 마음가짐으로 계시는 거군요. 예, 늘공이 되고자 합니다. 네. 취임 후에 가장 집중해서 추진하셨던 정책이 있다면 뭔지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제 별명이 재벌 저격수입니다만은 네. 지난 1년간은 제가 재벌 개혁도 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노력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갑질을 근절하는 네. 갑을관계 개선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이래로 가맹, 유통, 하도급 그리고 최근에 대리점 분야까지 이른바 4대 영역의 이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통해서도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네. 제가 1년 차에 갑질 근절에 집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구름 속의 추상적인 구호만이 아니라 네. 내 삶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 갑을관계 개선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행정력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비교적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재벌 개혁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도 뒤에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그럼 지난 1년간 이 갑질을 근절하고 경제 민주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셨던 정책의 성과 자체적으로 몇 점 정도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뭐 이 점수 매기기는 뭐 곤란합니다만은 네. 뭐 제가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 학점식으로 비교를 한다면 네. 물론 A 학점에는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평균 뭐 이하의 아주 미흡한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B와 C 뭐 그 정도 중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1년간은 더욱더 분발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A 학점을 받고 싶습니다. 예, 다음 인터뷰 때는 꼭 A 플러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셨던데요. 네. 우선 이게 일감 몰아주기를 선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게 이제 굉장히 나쁜 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그 재벌 개혁
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네. 뭐 구조적인 어떤 개혁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일단 대기업 집단에 또는 그 대주주 일가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는 행위 교정 어떤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께서 이른바 재벌, 대규모 기업 집단이나 그 지배주주 일가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불만을 가지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생활 터전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그거를 통해서 그룹의 경영권까지 승계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가장 이제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는 그 단순히 부당 이득 또는 편법 승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태계, 생활 터전을 파괴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의 어떤 생활에 커다란 어떤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소위 이제 끼리끼리 다 해먹는 관행, 이거는 근절돼야 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한 업종으로 사실은 과거부터 비슷하게 계속 지적돼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 통합업체 SI라고 하는, 그다음에 예. 물류회사, 부동산회사, 광고회사, 이게 이제 총수일가가 보유한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 이 점을 예.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SI 업체인 경우에는 이게 IT 서비스업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무시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예.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제가 지난주 1년차 기자간담회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네, 네. 5월 10일 날 10대 그룹의 경영인들을 만났을 때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네. 뭐 사실 그때도 그렇고 1년 차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뭐 이런 어떤 업종의 계열사라고 해서 모두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각 그룹이 이런 어떤 분야의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를 왜 갖고 있는지, 즉 뭐냐면 그 그룹에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보다 중요한 의문인데 그 그룹이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계열 회사의 주식을 왜 대주주 일가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네.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과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네. 그 설명이 좀 어렵다,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그러니까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보면 이런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 효율성, 긴급성, 보안성이라고 하는 예외 인정 사유가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지난 1년간에도 노력했던 바와 같이 이런 이제 포지티브 캠페인, 자발적 개선을 할 때 네. 단순히 법에서 정해진 요건만을 지킨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대기업 집단이라면 10년 후에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되어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그 어떤 기준으로 지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아까 SI 업체 잠깐 말씀드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 국내 1위 SI 업체인 삼성 SDS를 겨냥한 게 아니냐,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예. 발언이 이런 추측을 예. 이제 시장에서 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때문에 네. 소액주주들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게 네. 비상장 계열사에 해당하는 문제다라는 위원장님의 예. 해명이 있었지만 이 불만이 예. 쉽게 사그라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설명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뭐 5월 달에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그룹의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가 왜 필요한지, 네. 그 계열사의 주식을 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예.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제 뭐 비상장 계열사라면
뭐 이제 당장 어떤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네. 뭐 말씀하신 삼성 상장 SDS의 경우에는 상장 회사니까 네네. 시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좀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삼성 SDS는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에서 사실은 좀 벗어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 SDS는 SI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네. 따라서 상장 회사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주력 회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왜 삼성 SDS에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 삼성 SD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약 20년에 걸친 과거의 역사가 있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즉 이재용 부회장이 그 SDS BW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취득하게 된 지난 20년간의 어떤 과거의 역사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삼성그룹 측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발전 방안을 마련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삼성 문제는 그렇고요. 또 한진그룹 문제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좀 그냥 예.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가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회적으로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이 문제, 갑질 문제, 비리 문제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제 한진그룹의 문제가 사회적 어떤 현안으로 떠오른 지가 꽤 됐는데요. 네. 뭐 검찰, 경찰 그리고 공정위 등을 비롯해서 지금 11개 국가기관이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이제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정위가 이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러니까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네. 다만 공정위의 어떤 조사는 검찰이나 경찰보다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만 이런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좀 비교적 빨리 결론이 낼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통해서 하여튼 이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부처 수장다우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하면은 연상되는 단어가 제 1번이 하여튼 재벌개혁입니다. 그런데 예,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이렇게만 하셨는데 이 자발적인 변화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자발적인 변화가 가능하면 여태까지 그랬겠는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떤 저의 어떤 진정한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물론 재벌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뭐 그거를 위해서 뭐 지난 1년간은 물론이려니와 앞으로도 포지티브 캠페인 즉 자발적 개선의 방법만을 취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세 가지 어떤 수단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요. 네. 첫 번째는 현행법에 엄정하고도 일관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들어서도 세계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어떤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까지 했고요. 네. 이런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은 가장 기본이고 그 위에 법으로 이제 강요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어떤 노력을 부탁드리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그 위에 추가를 한 것이고요. 예. 이 두 가지로도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필요 최소한의 어떤 부분으로는 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2년차의 주요 과제로서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의 한 부분으로서 지배구조 개선의 어떤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수단을 정말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결합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 스스로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김상조가 너무 말랑말랑해진 게 아니냐라고 이제 또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제가
뭐 지난 1년간 말랑말랑해진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적어도 저의 모습은 2012년 이후부터는 일관된 어떤 태도를 유지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2012년도에 지금의 여당이 두 차례의 어떤 선거, 총선과 대선을 연달아 패배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 어떤 고민의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민주화가 국민의 실생활과 떨어진 그런 추상적인 구호여서는 안 되겠다. 실현 가능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그리고 실제 성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2012년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일관된 어떤 태도를 점점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원장님의 태도는 유연해졌지만 의지는 일관됩니다. 네. 위원장님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의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네. 이 삼성 같은 대기업의 순환 출자 해소 문제 이게 네. 이 사람들이 진짜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네. 순환 출자를 해소하려면 자산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단기간에 네. 막대한 지분의 자산 매각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척하면서 결국 시간을 끌고 있는 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어떤 국민들께서 재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순환 출자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정말 엄정한 태도를 가지고 뭐 더 나아가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어떤 필사의 각오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 삼성물산 등등과 관련해서 이미 삼성그룹 쪽에서도 일정 부분 이미 자발적으로 해소했고요. 남아있는 순환 출자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네. 그룹을 비롯해서 다른 그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미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지도 않았지만 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재벌의 세계에서 순환 출자는 더 이상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다시 한번 제가 국민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 재벌 개혁은 필요한 거지만 뭐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어도 순환 출자 문제는 저는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그룹의 경영진들이 이 그룹의 어떤 존속과 더 나아가서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순환 출자 문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 참 반갑게 들립니다. 근데 네. 한편으로 이제 걱정되는 게 고용 문제,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용 문제를 계속 연기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벌에 대한 개혁 작업을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다. 재벌이 또 그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저항할 거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부담이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제가 사실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개혁은 혁명, 레볼루션이 아니라 진화, 이볼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혁은 필요합니다만은 이거를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역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좋아졌다가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환경이 나빠지면 그런 좀 조급한 어떤 개혁 작업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 재벌 개혁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 경제의 어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오히려 가장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고용 지표 등의 상황이 좋지가 않고 더구나 G2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된다든지 또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개혁을 비롯한 공정 경제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꼭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공정위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공정 경제의 기조만큼은 흔들림 없이 유지 시켜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고수하시는 것이 또 경제 개혁의 가장 소중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점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또 언론 뭐 인터뷰 등을 통해서 누차 강조했습니다마는 공정위가 꼭 공정 경제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적인 어떤 경제 생태계를 만들므로써 정말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즉 혁신 성장의 어떤 운동장을 만드는 것도 저희 공정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의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일관된 어떤 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바로 어제 나온 뉴스라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검찰이 어제 공정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대기업의 네.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 또 퇴직한 공정위 간부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밝혔는데요. 예. 이게 또 압수수색 당한 부서 중에 하나가 그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주로 조사하는 기업 집단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이게 심각한 어떤 구조적인 부조리가 있었던 겁니까? 그 사실 이제 기업 집단국이 압수수색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네. 뭐 그 지난 1년간 기업 집단국이 해왔던 일에 대한 어떤 수사라기보다는 과거에 그 일을 맡았던 부서가 사실 기업 집단국이 신설되면서 자료가 이관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업 집단국이 뭐 이제 압수수색의 어떤 대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검찰의 어떤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뭐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겸허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아직도 우리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을 통해서 내부 혁신의 어떤 노력을 더욱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려가지고 한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가불 문제가 특히 이제 피해를 입은 쪽에서 신고를 해도 대기업 위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던데 기존 신고 사건 처리 및 조사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1년 동안 저희 공정위에 신고되는 사건만 4,000건, 5,000건이 되고요. 민원은 5만 건이 넘습니다. 네. 이 600명의 공정위 직원으로 2만 원 신고 또는 민원을 일일이 처리하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역점을 두어서 어떤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그러니까 다수 반복 기업에 대한 엄정한 어떤 조사와 제재 방향으로 사건 처리 방식 바꾸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